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을까? 좋은 기억도 있지만 대체로 떠올리는 순간 심장을 짓누르는 건 잊지 못하는 상처, 부끄러운 순간 또는 후회의 기억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계속 손이 가듯 우리는 그 기억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는 결국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기억, 그 기억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지나도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창피한 순간, 혹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기억을 왜 아직도 놓지 못하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마치 과거에 붙잡혀 있는 죄수처럼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옥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은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결국 스스로 만든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데카르트의 철학을 출발점으로 기억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다시 해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단순히 저장된 정보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감정과 해석이 덧붙여진 상태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도 어떤 날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떤 날은 깊은 상처처럼 우리를 괴롭히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억압된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무의식 속에 남아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융 또한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기억이 결국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내면을 흔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인간은 기억을 단순히 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때로는 왜곡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지 못하는 기억이란 결국 우리 안에서 해석이 멈추지 않는 사건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해석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내적 경험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못하는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잔상일까? 아니면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힘일까?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는지와 직결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의 굴욕적인 기억이 여전히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새로운 만남조차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한 번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아픔을 떠올리며 몸과 마음을 방어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의 선택과 행동까지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SNS를 통해 과거의 순간이 언제든 다시 소환되기 때문이죠. 사진이나 글, 심지어 댓글 하나가 오랜 기억을 자극하고 우리는 원치 않아도 과거로 끌려갑니다. 마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타임머신에 계속 태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 기억을 놓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보다
그때의 감정을 더 깊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현재의 나를 정의한다고 믿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존재란 결국 기억과 감정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잊지 못하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잊지 못하는 기억은 단순한 불편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괴롭지만 떠나지 않는 기억을 단순히 지우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걸음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되살아나곤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억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 우리는 늘 같은 시선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때의 아픔과 부끄러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기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속에서 배움이나 성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기억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둘째, 기록하기입니다. 일기나 편지 혹은 글쓰기를 통해 기억을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더 이상 그 기억이 내 안에서만 맴돌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기억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으로 덮어쓰기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재생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의 경험이 과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쌓을수록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고통만을 불러오지 않고 다른 의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우리가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억압된 기억을 끌어내고 안전하게 다루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기억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재료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잊지 못하는 기억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잊지 못하는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억은 여전히 아프고 어떤 기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며 또 어떤 기억은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어 가슴을 무겁게 하죠.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내일의 삶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 잊지 못하는 기억이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동시에 나를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억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언젠가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잊지 못하는 기억은 삶의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자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걸까? 이제 이 질문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울릴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고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새로운 의미로 변한 경험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품고 더 넓은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 정의했을 때 그는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했던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되새기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기억은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힘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기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